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겨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이고요. 10시 50분 기준으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거 하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일부 영상 끝나고 나니까 또 수익 실현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저는 한 5%가 조금 넘는 구조에서 수익 실현을 좀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또 컨트롤 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하자는 데서 100%다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 위상에서 플레이하는 것들은 셀프 처리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조선, 방산, 원전 이쪽 관련된 부분이 조정을 받았다가 방산이나 또 원전 이쪽 관련된 부분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정책 이슈를 갔던 돈들이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은 또 수익이 될 만한 것들 또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괜찮은 것들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런데 왜 조선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바로 파업 이슈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이죠. 그때부터 부분 파업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때문에 제가 아주 골치가 좀 아팠는데 저는 속이 좀 시원하긴 합니다. 물론 북극항로 개척 부분에서 쇠빙선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또 FLNG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이게 조선업 그러면 다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또 상황이 있어서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또 비중을 또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은 또 벌어지지 않고 또 수익을 또 챙길 땐 또 챙겨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또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편입한 BHI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부 시간에 방산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 안 드리면 까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누르고 시작하실래요? 그러면 땡큐.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900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수급상이 좀 상당히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물을 상당히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많은 부분, 절반 정도는 좀 받아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연기금이 또 그 이상을 또 받아줬고요. 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어제 주가를 또 방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점 잘 잡고, 우리가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었고,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트라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은 주가가 좀 많이 좀 비싸다 뭐 이런 리포트가 외국계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긍정적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랬잖아요. 밑자 본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3조 8천억 뭐 이게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7만 원은 가야 된다. 왜? 외부적인 매크로적인 악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QOQ 대비해서 다시 온 8조 대 영업이익으로 3분기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다 인지하셨잖아요. 자, SK 하이닉스도 8조 정도 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BM 뭐 3E 관련된 부분에서 엔비디아 또 공급망에 편입이 되는 이슈가 나오면 저는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폭발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패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또 모멘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삼성전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세 번째 트라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그러면 매크로겠죠. 트럼프 좀 그만 좀 스피치 좀 떠들고 대충대충 하면 되죠. 어차피 뭐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크게 관세 제일 많이 때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다 대부분 뉘앙스로 나오잖아.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비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만 잘 이끌어낸다. 다만 이런 것도 있죠. 동맹국인데 야 싸게 불렀으면 좀 빠르게 무역 협상 마무리하자. 뭐 이런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합니까? 예, 다른 또 기타 국가들도 빠르게 서둘러서 관세 협상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문제는 아니니까. 자, 다음은 ISC입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세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ISC, 테크윈입니다. 테크윈 여러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실적, 잠정 실적도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2분기, 1분기는 적자였고 2분기 흑자 전환한 것이 잠정으로 나왔는데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퀘스천 마크 좀 가지고 있어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가이드라인이 좋아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안 들어오고 있는지 그 점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자, ISC 일단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적 3분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실적대로 움직여 가고 있고 패턴대로 잘 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 여기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꽤 많은 또 수익을 체크했고 눌림 들어왔고요. 여기서 또 잡아준 겁니다. 아랫방 열어놓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아래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네요. 뭐 다행히 뭐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평단 조절 조금 하든가 일단은 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비중이 60%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생각 다른 거 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좀 날 때요. 비중을 한 20% 정도만 덜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평단 조절하면서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아직 비중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스테이크가 나온 거긴 한데요.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건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 20% 갑자기 평단을 비중을 좀 낮출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비중 40% 얹혀서 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종목에서 100% 이상 오버해서 보유 비율 가는 경우는 1년에 뭐 두세 번 정도밖에 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LG전자 좀 정리하느냐고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갔다가 정리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그렇게 진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안에서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좀 빨리빨리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도 그냥 홀드해서 가시면 되고요. JYP 엔터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는 것은 이 아래쪽에서 시간을 안 준 거죠.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시간 주지 않은 거. 그것이 조금 앵글이한데 뭐 트와이스가 뭐 후진 우리가 아이돌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기 많은 것이고 스트레이키즈도 잘 가고 있고 그러면 성숙이고 그러면 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률 20% 정도 나오면 밸류에이션 다 계산해 보면 9만 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9만 원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가다가 수급 현황 보면 그러니까 8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놨던 것들이 이제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빨리 또 10% 이상 또 올라가서 기본 수익률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실리콘2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조선민영화 관련된 내용들이 참 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계속 또 증가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뭐 잘 올라갔습니다. 대략 보면 지금 6% 전후된 수익이 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 사실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저 자리에서 더 위로 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오늘처럼 저게 나와야 돼요. 장 종가까지 저 상황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내일 또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그 매수세가 넘버 랭킹 1등으로 올라온 게 화장품 관련된 거에서 얘예요. 어저께. 어제 매수세가 가장 많았던 종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매물대 하나는 통과했어. 그래서 일단 매크로만 깨지지 않으면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볼 땐 우리 이번 달 5번째 수익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게 올라가도 좋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3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물론 저보다 또 제가 기준가보다 낮게 사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 여기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만 원 조금 아랬죠. 그래서 11만 한 7, 8천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일단 뭐 기본 수익률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 요 부분이 좀 있어서 요 구간 어딘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수급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공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아랫방보다는 상방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어제 그제 좀 하락을 눌려야 되거든. 또 매수도 계속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한 종목입니다. 아침에 일찍 여러분 브리핑방에 제가 37,950원에 비중 20% 편입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장 딱 열리고 나니까 괜찮았죠. 이게 프리마켓 공략할 때 선택하는 거 의사결정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뭐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또 앞에서도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 이거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무난히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단기적으로 높이 주가가 올라온 것들이니까 그걸 또 다시 거래하는 방식은 눌리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는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크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쪽으로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시주잔고가 거의 뭐 2조 정도 돼요, 사실은. BHI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HRS 지분은 60% 차지하고, 그 다음에 S&T 에너지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H가 달리면 S&T 에너지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종목 넣었고요. 앞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두 개 가져가 있고 방산도 두 개 가져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홀덴고.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나엔진도 뭐 무난하죠. 사실 뭐 26,925원이나 지금 26,500원, 4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좋았으면 벌써 무너졌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비중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아래쪽 열어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뭐 파업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기자재 부분,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뭐합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요. 수주 계속 좋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마진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겠다. 그래서 전방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뭐 기자재 쪽 이쪽 관련된 부분이 괜찮다. 사실 엔진도 뭐 사실 대단히 큰 거죠. 이게 작은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로 내려올 만한 사항은 큰 매크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 하나 정리했으니까요. 다른 조선 관련된 내용도 하나 또 시기점 보면서 물론 또 파업이나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의사결정 또 내려서 추가로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계속 제자리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나쁘면 벌써 무너졌다니까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는 올 수 있어요. 17,000원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16,900원대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비중 20% 늘려주는 거고, 위로 갑자기 장대양봉 치고 올라가면 그건 줄기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주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게 비중이 50%, 100%였잖아요. 그러면 딱 손절 라인이 어떻게 16,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쳐야 되는 거예요. 손절 안 치려고 제가 여러분들 계속 하는 손절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이거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거랑 차이가 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평단 조절하면서 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이 조금씩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아니에요. 이건 반도체 패키징 쪽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공정, 뭐 후공정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징 공정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물론 후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계는 한 세 단계 정도 이렇게 좀 나눠내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전공정, 후공정 전문적으로 있는 기업들 하고요. 여기는 조금 패턴이 다르다. 특히 이제 MLB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대덕전자는 이제 수주 막 받기 시작을 하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지금 계속 3분기, 4분기 가고 내년도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MLB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표가도 좀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3,000원 정도까지. 근데 다른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목표가 상향을 내놓는 회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하나 정도 나타나줘야지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애널리스트가 뭐 돈 받고 쓸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목표가 상향할 만한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자, 이제 이단 발사체 관련된 부분 시험 테스트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음봉 3개 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내일, 그러면 모레 이렇게 보면서 여기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확대 10%만 할 거예요. 뭐 많이 할 건 아닙니다. 이거 평단 조절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을 좀 가져가고, 왜냐하면 저는 이쪽으로 온다고 저는 거의 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발사 일정, 이게 나오면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단 발사체 뭐 테스트가 성공을 했으면 이제 발사 일정 언제 할 거야? 그럼 그 이단 발사체 제조해서 붙이는 그 프로그램 시점 책 뭐 한두 번 해보나? 충분히 나오겠죠. 그럼 저는 여기 이유가 2만 원과 2만 1천 원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추게 되면 뭐 얼마 내려가겠어요. 17,600원 가겠지. 뭐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확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번 주 안에 저는 의사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SOS랩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넣고 있는데 현재 비중은 40%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가 2026 CES 가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테마가 앞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그건 걱정하시는 것들은 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비중 40% 정도 더 들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일단 전체적인 평단 조절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럼 12,500원 정도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좀 11,000원 밑으로 가서 뭐 만 원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비중 40% 얹혀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도 11,000원대도 들어서는 것들이고 자 엔비디아에 있는 지금 자율주행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라이다를 인식할 수 있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라이다가 사실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호환이 될 수 있는 라이다를 갖다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하고도 진행을 하고요. 어쨌든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도 지금 최근에서 보면 계속 확대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하게 앞으로도 이거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한번 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또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 공략한 자리가 올해 여기하고 두 번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잘 안 가요. 이 자리는 이거 관세 매크로 있는 건데 이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SOS 랩이 무슨 관세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게 빠졌을까? 그냥 매크로 때문에 빠진 거란 말이죠. 자, 그 경우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기 1,500원짜리 이 자리에 들어오면 비중 확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뭘 봐야 됩니까? 양봉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양봉 터지고 수급 체크하고 그죠? 그때 기관이 사주면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1,500원 얘기했다고 해서 뭐 거기서 무조건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추정가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이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양봉 들어오는 자리 다른 겁니다. 그 윗단일 수도 있고요. 항상 이게 말을 들으실 때 잘 또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우리가 대장정을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1월 달까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마음 없이 조정이 받을 때마다 비중 확대해 가면서 충분히 즐겨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주잔고 관련돼서 효성중공업이 뭐 수주잔고 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당 단가가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하고 거래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목표가 대비해서 앞으로 업사이드 있는 게 20% 정도가 있어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계산해보면 업사이드로 훨씬 더 많은 양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희는 뭐 같은 값이면 뭐 이게 뭐 어느 게 더 좋아 이런 모습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 부분이 어디가 더 좋아라고 생각하면 LS 일렉트릭이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압 변압기 거기 캐파 증설되는 내용만 생각해 보면 4년 전기처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년 전기가 3분기부터 공장 가동 딱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가가 그 전에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우리 하반기 4분기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내년도부터 캐파가 지금보다 몇 배요? 초과합 변화기가 한 4배 정도 더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뭐예요? 더 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초병 보내놓은 거니까 나머지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뭐 상황 오늘 뭐 주가가 얼마를 가든 저는 그거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오히려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F 시스템즈, 이거 같은 경우도 방위 산업체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가 좀 움직여줘야지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LIG 넥스원 대체 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스몰캡이라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많이 차이가 없어요. 4,640원이나 4,600 뭐 65원이나 뭐 200원 차이 때문에 이건 뭐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뭐 이렇게 쿵 눌려버리는 거. 그래서 그냥 이건 좀 버티고 가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 두고 기다리면 이런 종목들이 가끔가다 훅 치고 올라오면 이런 것들 들어오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진 않을 텐데 제가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여기서 일이 내려온 것들은요. 보통 이렇게 상장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반토막 낸 것들이 그 밑으로 반토막 나는 경우는 정말 미친 크레이지 뻥치고 상장한 케이스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S&T 에너지 이건 뭐 앞에서 BHI 보고 벤치마크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HI 달려나가면 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상으로 평단도 뭐 높진 않아요. 이 정도면. 다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38,791원 그러니까 39,000원 정도 가면 비중 얼마 주는 거예요? 예, 비중 30% 다운 시키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잊지 말고 가세요. 여기 올라오면 요 60일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여기 정도 오면 뭐합니까? 비중 30% 덜어내주시고 몸을 가볍게 만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해준 저걸 또 털어내야지 다른 또 새 종목을 갈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비중 60%가 있는데 30%저 39,000원 들어섰는데 덜어내지 않잖아요. 그럼 아마 새로운 종목 제가 또 바로 이야기할 거거든. 저도 보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기 이제 비중들이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종목을 못 들어가는 것들 이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셔서 미리 계획을 좀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시장에서 약간 조정 주는 거지. 얘도 어떻게 돼요? 얘 주가가 100% 이상 오르는 게 맞았어요. 왜?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더블로 올라왔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 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양호하다. DHI 실적 좋으면 얘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전체 HRS 지분을 6대4로 다 받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엄이었습니다. 3시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